자,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자, 14번은요. 또 보고서 문제입니다. 그죠? 자, 다음 보고서는 2021년도 갑국의 사교육 조사 결과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자, 이럴 때에는 보고서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한번 보셔도 된다. 전체 학생 수, 사교육 총액, 사교육 참여율, 주당 참여 시간, 그 다음에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따른 분포, 그 다음에 지출 총액과 참여율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제목만 한번 쭉 보시고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 보고서로 합니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요. 자, 가봅니다. 21년도 전체 학생 수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학생 수가 감소했냐? 학생 수 전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있다. 학생 수 감소한 거 보인다. 그지? 그 다음에 사교육 총액은 어떻게 된다?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다 1번인데 1번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이제 뭐다? 20% 증가했냐? 요게 20%냐? 라고 하는 걸 봐야 되고 요 차이는 얼마야? 4죠, 4. 20에 4%가 얼마입니까? 죄송해요. 20에 20%가 4죠. 제가 머릿속에서 4를 너무 생각하고 있었어요. 20%가 4잖아요. 근데 19.4에서 그러니까 20%보다 위에 있겠죠. 그래서 20% 이상 증가하였다. 맞고요. 자, 또한 사교육 참여율과 주당 참여 시간도 어떻게 된다?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했다. 2번도 맞다. 자, 그 다음에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3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느냐 라고 하는 걸 봐야 되고, 그렇다면 월평균 사교육비가 어떻게 된다? 20% 이상 증가했냐? 요만큼 여기 이게 그래서 6.4 20% 0.2 곱해보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3.5죠. 3.5인데 와, 요 이제 6% 계산하는 게 어떻습니까? 5% 더하기 1%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5%는 10%의 2분의 1. 그래서 4.5의 2분의 1이 2.25. 그 다음에 1%는 0. 0.45. 그러면 2.7 정도 나오니까 어떻더라? 6%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건 역시 어떻게 할 수 있다? 체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게 3번 해결했고요. 자, 21년도 전체 학생 중에서 월평균 사교육비를 20만 원 미만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자, 볼까요? 4번이겠죠, 이건? 4번이에요, 4번. 4번에서 보시면 어떻게 2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요 뒷부분을 보시면 되고, 줄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0만 원 이상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증가하였냐 보자. 60만 원 미만, 60만 원 이상은 증가하였다. 4번도 어떻게 맞다. 여기까지 하고 바로 5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는 총액이 50% 이상 감소, 그 다음에 29.8%를 15.0%포인트로 어떻게 되었다? 감소하였다 라고 하는 거고, 50% 이상 감소하였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절반 이하로 2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는 건데, 요거 나누기 2 해보시면 여기가 더 크죠. 네,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보고서 문제들은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숫자가 까다롭게 나오면 어려운데 편안하게 나왔죠. 자, 15번 갑니다. 자, 15번은요 사실 1번 선택지
말이 조금은 애매하죠. 네. 자, 다음 표는요. 갑국의 학교 급별 여성 교장 수와 비율을 1980년부터 5년마다 조사한 자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표는요. 학교 급별 여성 교장 수와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급별은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여성 교장 수와 비율, 비율로 80, 85, 5년 단위로 쭉 나와 있다. 각주에서 보시면 학교 급별 여성 교장의 비율은 학교 급별 전체 교장 수 분의 학교 급별 여성 교장 수가 되고요. 교장이 없는 학교는 없고 각 학교의 교장은 몇 명이다? 한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구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1번 볼까요? 2000년 이후 2000년도 들어갑니다. 여성 교장 비율은 매년 증가하였다. 여성 교장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였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한다? 중학교 여성 교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중학교에서 이제 이건 되게 애매하기는 해요. 풀면서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는데 중학교의 여성 교장 수의 비율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바로 체크하는 문제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그게 아니라 학교 급별 여성 교장 수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중학교 여성 교장의 수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번보다도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어떻게 4번이라고 하는 답이 존재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미에 있어서는 사실 1번 선택하셔서 일단 현재 틀리고 넘어가셨던 분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여성 교장 비율은 매년 증가하였다 해서 이제 아마 출제의 의도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된다? 2000년이 되면서 1995년에서 2000년이 되면서 여성 비율이 매년 증가했냐? 2000년이 증가했냐고 보면 2000년이 어떻습니까? 95년부터 2000년이 되면서 초등학교는 2배 됐고요. 고등학교도 2배 됐어요. 근데 중학교는 2배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2000년에 여성 교장의 비율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매년 증가한다는, 그래서 틀렸다. 답에 의하면. 초등학교 수는 2020년이 1980년보다 많다. 자, 초등학교 수는요, 2020년과 1980년, 얘랑 2020년, 얘랑 비교하는 거고요. 자, 요거를 비교하실 때에는 어떻게 비교하는 부분이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물론 사실상 문제를 풀미에 있어서는 2번 같은 경우에 좀 나중에 선택해서 풀라고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자, 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1.8%가 117이야. 그래서 117 나누기 1.8 하면 돼요, 사실. 그죠? 그 다음에 2418, 43.3%야. 그래서 2418 나누기 40 하면, 0.4 하면 답이 깔끔하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그렇게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율을 2.0으로 보고, 2.0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얘는 한 120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20배 하면 40 되고, 그죠? 20배 하면 2400 나오잖아요. 와, 근소한 차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소한 차이로.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계산을 아주 선명하게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거를 2.0으로 보면 2%로 보면 사실은 1.8과 2%의 차이는 0.2%의 차이가 나고 이건 전체로 보면 10%만큼 키운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얘랑 1에서 20을 곱해서 보면은 2340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10을 234를 더해 보시면 257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980년도가 2020년도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은 남성고등학교 남성교장 수는 자 1985년도가 1990년도보다 많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보세요. 비율이 1985년도는 61대 비율은 4%, 1990년도는 64명인데 4%. 즉, 여성 교장의 수는 비율은 똑같은데 1985년도랑 1990년도랑 근데 여성의 교장 수는 누가 더 많아? 1990년이 더 많아. 이건 다시 말해서 나머지 96%에 해당하는 남성도 어디가 많다는 거야? 1985년보다는 1990년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니고. 자, 4번 갑니다. 1995년도 초등학교 수는 같은 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의 합보다 많다. 자, 보세요. 1995년도. 여기는 비율이 굉장히 아름답게 돼 있어요. 즉, 어떻습니까? 초등학교는 3.8%일 때 222개야.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3.8%일 때 66개야. 그러면 중학교는 7.6%인데 이 7.6과 3.8을 보면서 나누기 2를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게 3.8이 되었을 때 여기는 90.5가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90.5와 66을 더하시면 156.5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같은 해 중학교 같은 퍼센테이지로 둘이 합쳐도 156.5가 나오면 중학교 수와 고등학교 수의 합보다는 초등학교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확실히 맞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여성 교장 수는 2020년이 2000년의 5배 이상이다. 초등학교 여성 교장에서 숫자를 좀 바꿔서 색깔을 바꿔서 빨간색으로. 자, 2020년이 2000년에 자,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장 수가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곱하기 5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배 이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5번 아니라고 하는 거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자, 요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이 여러분들이 푸심에 있어서 특히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말이 애매하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가볼까요? 자, 16번은요. 이번에 이제 유독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표는 도지사 선거 후보자 A와 B의 TV 토론회 전후다. 그래서 가 지역에서 마 지역까지 가나다라 마 지역의 유권자 지지율에 대한 자료이고, 보고서는 이 중에서 한 지역의 지지율 변화를 분석한 거다. 바로 이게 무엇이다?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보고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지역을 골라봐라. 토론회 전과 후로 나누어서 후보자 A, B가 서로 경합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수치가 있었다. 그래서 무응답은 없다까지 나옵니다. 자, 보고서 첫 번째. 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기 전과 후에 실시한 이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 자, 여기 이거죠. 후보자의 지지율 변화는 다음과 같다. 자, 여기가 첫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여기 앞에까지는 이거는 다 필요 없는 거고. TV 토론회 전에는 B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A 후보자보다 10% 이상, 10%포인트 이상 높게 집계되어서 B가 유리한 걸로 보였으나 토론 후에는 양상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 그러면 B가 유리한 걸로 보였는데 B가 유리하지 않은 곳이 있냐라고 봤는데 B가 유리하지 않는 곳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B가 유리합니다. 그죠? 그런데
10% 이상 높게 집계되었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10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뭐 하라는 거예요? 10을 해봐라. 48, 38, 41, 45, 39. 마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 걸 골라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양상의 변화가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봅시다. TV토론회 후 지지 후보자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줄어서 TV토론회가 그동안 어떤 후보자에 투표할지 고민되던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지 후보자 없음이 줄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TV토론회 전과 후에 A, B에 대한 지지도를 양쪽을 더했을 때 누가 더 크다는 거야? TV토론회 후에 A, B가 더한 게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이건 어떻습니까? 38, 52, 50, 46. 크죠? 그 다음에 40, 41, 28, 39. 커졌어요. 그 다음에 31, 36, 37, 59. 라는 35, 57, 49.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됐다. 뭐가 안 되는 거야? 다가 어떻더라? 여기서 탈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A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 증가폭이 B 후보자보다 큰 것으로 드러나서 토론회에서는 A 후보자의 강점이 더 잘 드러났다. 즉, A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의 증가폭이 B보다 크다. 자, 그렇다면 A가 B보다 크게 증가한 걸 봐야 돼. 가는 B가 오히려 줄었으니까, 그지? 나는 맞지? 라는 여기는 8, 여기는 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찾을 수 있죠. 그러나 토론회 후에 후보자 간의 지지율 차이가 3%포인트 이내에 불과해서 이 지역의 선거 결과는 이제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둘 중에 차이가 3인에는 뭐냐? 얘다. 그래서 나가 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7번은요. 다음 그림은 갑공업 단지 내 몇 개? 8개의 업종 수와 업종별 스마트 시스템 도입률 및 고도화율에 관한 자료다. 이에 대해서 보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림 1은요. 업종별 업체 수가 있어요. 기계 장비부터 시작해서 항공기 부품까지. 그 다음에 업종별 스마트 시스템 도입률 및 고도화율이라 그래서 이쪽이 도입률, 이쪽이 고도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각각의 이제 포인트, 즉 다시 말해서 세부적인 수치가 얼마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도입률 그리고 고도화율이라고. 그 다음에 각 주에서 이제 도입률이라고 하는 것은 업종별 업체 수 분의 스마트 도입 업체 수고요. 고도화율은 스마트 시스템 도입한 업체 중에서도 고도화 업체를 한 것이 몇 %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고도화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한번 가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스마트 시스템 도입 업체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자동차 부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스마트 시스템 도입 업체 수가 가장 많은 업종. 자, 자동차 부품부터 볼까? 자동차 부품은 이 친구입니다. 자, 근데 자동차 부품이 업체 수가 가장 많은 거라고 물어본 거니까 업체 수가 얼마인지도 봐야 되겠죠. 자동차 부품은 업체 수가 766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도입률이 가장 높아요. 그죠? 자동차 부품이 스마트 시스템 도입 업체 중에서 본다면 도입률이 가장 높은 35.1%야. 자, 그렇다면 누구보다 자동차 부품보다 어때요? 업체 수가 작은 얘네들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자동차 부품보다 좀 많은 기계 장비, 소재, 금속 제조 요 세 놈들을 봐야 되는데 금속 제조, 소재, 그리고 기계 장비 요 세 개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 어때요? 35.1%인데 15, 10, 15.6 얘네들이 비율이 어떻습니까? 자동차 부품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 전체가 업체 수는요 자동차 부품의 2배가 됩니까?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동차 부품이 어떻더라? 가장 업체가 많은 곳이다. 그래서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 기억이 없는 애들은 빠진다. 뭐 하지만 니은, 디귿, 리을 뭐 어쩌라고. 자, 가보자. 니은은 고도화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스마트 시스템 고도화 업체 수도 가장 많다. 자, 보세요. 고도화율이 가장 높은 업종. 고도화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뭡니까? 항공기 부품이에요. 37.0. 항공기란 말이죠. 항공기. 근데 문제가 있어. 스마트 시스템 고도화 업체 수도 가장 많다 물어봐서. 업체 수. 근데 봐봐. 항공기 부품은 총 몇 개야? 95개의 업체 수고 나머지는 막 1000 몇 개. 전체 수가 너무 적어. 아무리 고도화 업체 수가 뭐 고도화율이 높다 손 치더라도 어떻더라? 절대 수가 너무 작아서 니은은 어떻게 된다?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디귿과 리을이 남았네. 디귿, 리을 중에서 뭘 할 거냐? 자, 업체수 대비 스마트 시스템 고도화 업체수가 가장 높은 업종은 항공기 부품이다. 업체수 대비 뭘 물어본다? 고도화 업체가 가장 높은 업종은 항공기 부품이다. 이걸 구하라. 그래? 일단 리을 볼게. 도입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뭡니까? 식품 바이오잖아. 식품 바이오는 고도화율도 가장 낮다. 고도화율이 가장 낮은 것은 뭐야? 어디서? 금형 주조잖아요. 그래서 리을이 틀렸다. 그래서 디귿이 맞구나 하고 기억 디귿을 고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한번 구한다고 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는 바꿔야 되겠죠. 어떤 부분에서? 고도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식은 뭐였습니까? 업체수 대비 스마트 시스템 고도화 업체수 요거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걸 바꾸면 가능하냐라고 할 때 보세요. 이제 업체수가 있고 고도화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업체수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업체수가 여기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시스템 도입 업체수 분의 어떻게 도입률이라고 하는 즉 이 업체수가 뭡니까? 이 업체수가 위로 올라가고 도입률이 밑으로 내려와서 서로 바꿔서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바뀝니까? 도입률 분의 스마트 시스템 업체 한 것 분의 그 다음에 고도화 업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곱하기 100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도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스마트 시스템 도입 업체 수 분의 고도화 업체 수였잖아요. 여기서 양변에다가 분모 분자에 뭘 곱하면 됩니까? 도입률을 곱하면 얘는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도입률 곱하는데 얘가 뭐였습니까? 고도화율이잖아요. 그래서 고도화율. 그래서 고도화율 곱하기 도입률이 무엇을 보여준다? 바로 업체수 대비 스마트 시스템 고도화 업체 수가 가장 높은 것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 둘을 곱하는데 그 둘이 가장 높은 것은 뭐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보신다?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자, 18번은요. 자, 다음 표는요. 운전자 A에서 E의 정지시거 산정을 위해서 갑 시험장에서 측정한 자료이다. 자, 표와 정보에 근거해서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에 운전자별 무엇을 정지시거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냐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표를 보시고 표에서 보시면 정지시거 산정을 위한 자료로서 운행속도, 반응시간, 반응거리, 마찰계수가 있다. 그래서 가나다라, 뭐 이렇게 자동차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반응거리의 빈칸도 있더라. 자,
정보에서 보시면 정지시거는 반응거리 플러스 제동거리래. 반응거리 플러스 제동거리야. 반응거리는 있어. 근데 뭐가 없어? 빈칸이 있어. 근데 반응거리는 밑에 있어. 운행속도 곱하기 반응시간. 운행속도 곱하기 반응시간.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제동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E 곱하기 마찰계수 곱하기 G 하고 운행속도의 제곱인데 G는 중력가속도라서 우리가 10m/s 제곱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식을 막 변형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식이 많이 나왔을 때 식 변형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되냐 하면은 식을 변형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반응 거리는 얘는 어떻게 돼요? 해결할 수 있어. 빈칸에 채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제동거리인데 문제는 뭐야? 운행 속도 곱하 제곱인데 운행 속력을 보니까 20으로 다 어떻게 되어 있어? 통일이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식을 바꿔보면 G가 10으로 보시면 20 곱하기 마찰 계수 분의 운행 속도 속력에 죄송해요. 속력의 제곱이잖아. 근데 운행 속력이 얼마야? 20이잖아. 그러면 이거 제곱 하나 날라가고 20분의 마찰 계수가 되는 거예요. 요거 제동거리. 그래서 반응거리 나오고 제동거리 나오니까 둘이 더하면 된다는 거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한다? 식변형이 아니라 그냥 계산을 다 하는 거다. 그래서 반응거리는 운행 속력 곱하기 반응시간, 운행 속력 곱하기 반응시간 곱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248)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마찰 계수 분의 20이잖아요. 0.4 분의 20은 얼마야? 50이잖아. 50. 0.1 분의 20은 200. 여기는 100. 그지? 그건 0.3. 여기는 50. 여기는 50. 여기는 50. 여기는 100. 100. 0.8만 한번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지? 25가 나오죠. 25.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더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반응거리 더하기 제동이니까. 그래서 맑은 날은 90이 나와야 되는데 120이니까 1번 아니구나. 그 다음에 뒤에 비 오는 날에는 240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140인데 안 되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시면 뭐가 나온다? 2가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찾을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신다? 찾으시면 되고요. 아, 제가 여기서 이걸 잘못 썼군요. 죄송해요. 얍. 네. 28이 돼야 되죠. 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해요. 자, 넘어갑니다. 자, 19번은요. 다음 표와 그림은 갑국의 8개 어종의 2020년 어획량에 관한 자료다. 자, 이에 대한 보기어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획량에 대한 것이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 가볼까? 자, 표는요. 2020년도 어획량이라 그래서 이렇게 어획량들이 나와 있고 그림이 나와 있어요. 어획량의 전년비 및 평년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전년비가 X축, 평년비가 Y축. 전년비는 2019년 어획량 분의 2020년, 전년 대비고 평년은 2011년에서 2020년 연도별 어획량 평균의 2020년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고 자, 보기 가보자.
보기 8개 어종 중에서 2019년도 어획량이 가장 많은 어종은 고등어이다. 자, 고등어를 가봐. 고등어. 2019년도 어획량이 가장 많은 거예요. 고등어는 80%쯤 했어. 전년 대비로 본다면. 근데 고등어가 어때? 가장 많이 어획량을 보여주고 있는 어종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고등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전년 대비 오히려 더 많단 말이지. 광어만 이제 유별나게 어때? 고등어에 비해서 전년 대비 많이 폭락했는데 광어는 고등어랑 비교했었을 때 거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비교할 건덕지가 되지 못하고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어종은 고등어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 들어가고 니은. 자,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이 있으니까 디귿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디귿 가볼까요? 2021년도 갈치 어획량이 2020년과 동일하다면, 갈치의 어획량이 동일하다면 갈치의 2011년도에서 2021년도 연도별 어획량의 평균은, 자 보세요. 2021년도에 갈치 어획량이 2020년도랑 동일하다는 얘의 숫자가 그대로라는 거잖아. 근데 갈치를 봐봐. 갈치는 전년비하고 평년비에서 보면 갈치는 평년비에서 얼마여야 100에 가까워야만 무엇입니까? 평균과 동일한데 평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에도 평균 이상의 무엇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평균을 내게 되면, 물론 평균 갈치값 그대로 평균이 되진 않겠지만 평균값은 올라가겠죠. 왜? 평균보다 높은 수치가 들어와서 평균을 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2011년도에서 2020년도 연도별 어획량이 평균보다 크다가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야? 니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놔두고. 자, 니은 가볼까? 8개 어종 각각의 2019년도 어획량은 해당 어종의 2011년도에서 2020년도 연도별 어획량의 평균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 하면은 2019년도 어획량은 어떤 겁니까? 2019년도 어획량은 2020년도 것과 어떻게 하는 거다?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항상 어떤 걸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리는 게 필요하고요. 보시면 이게 바로 y는 x라는 그래프고 전년비 분의 평년비예요. 보시면 전년비 분의 평년비예요. 평년비. 자, 전년비는 뭡니까? 2019년도 분의 2020년도 어획량이고, 그죠? 그 다음에 평년비는 평균 분의 2020년도잖아요. 이거 다시 변경시켜보면 어떻게 합니까? 위에 있는 이건 다 사라지고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오면 되죠. 그래서 평균분의 2019년이 되는 거예요. 즉 전년비 분의 평년비는 평균분의, 여기가 평균, Y축이 2019년을 이야기하는 그래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2019년도 어획량이 평균보다 높은 것은 Y는 X축 위에 있는 이쪽 분면에 있는 거죠. 바로 뭐 조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뭐 확인하지 않더라도 어떻더라? Y는 X 그었을 때 하나가 모든 똑같은 면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어획량은 평균보다 적다? 아니다. 큰 게 있다. 조기가 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아니죠. 죄송해요. 네, 니은이 틀렸고 3번이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 가볼까요? 자, 20번은요. 다음 표는요. 2021년도 A시에서 개최된 철인 3종 경기다. 예, 철인 3종 경기 뭡니까? 수영, 사이클, 달리기, 마라톤이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A시 개최하는 철인 3종 경기 기록이라 그래서 국적, 그래서 순위가 일단 1부터 10까지 있고요. 자, 국적 쭉 내려오고 있고 종합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T1, T2가 있다. T1, T2는 뭐냐? 자, 기록이 몇 초다? 1분 1초까지. 1시간 1분 1초다. T1, T2는 각각 수영에서 자전거, 환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전거에서 달리기로 전환할 때 걸리는 시간이다. 자, 그 다음에 참가 선수는 10명뿐이었고 기록은 짧을수록 순위가 높다.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갑니다. 자, 수영 기록이 1시간 이하인 선수는 T2 기록이 모두 3분 미만이다. 자, 그렇다면 수영 기록 보시면 돼요. 수영 기록이 1시간 미만이네. 1시간 미만이네. 1시간 미만이네. 가 있고 대한민국 이 친구가 어떻더라? 남았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1시간 이하인 친구들은 3분 이하이다. 그럼 나머지 일단 1시간 이하인 친구로 나온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T2 기록. T2 기록이 3분 이하예요. 이 친구가 헷갈리게 돼 있어. 그럼 3분 이하인가 한번 볼까?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편차를 가지고서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4등의 대한민국을 하든 아니면 6등의 누구를 하든 일본을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비슷한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1번, T1은 거의 비슷해요. 뭐 이건 8초 차이니까. 그 다음에 자전거는 어때요? 여기가 25분 더 어떻습니까? 걸렸어요. 1번이 25분 더 걸렸어요. 그 다음에 T2도 1번이 조금 더 걸렸고 달리기도 3분 정도 더. 그럼 한 28분에서 29분 정도 더 걸렸는데 봐봐. 어때?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대한민국이 더 앞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뭐 한 29분 정도 더 수영해서 더 하는 게 필요한 28분쯤 되겠지만 실제로는 어쨌든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한 20분 이상은 어떻게 된다? 플러스 돼야 될 것이고 여기는 1시간보다 어떻더라? 긴 곳이야. 그지? 그래서 의미가 없어. 그래서 기억은 어떻습니까? 맞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기억. 아직 답이 나온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니은 가볼까? 종합기록 순위 2위에서 10위인 선수 중에서 종합기록 순위가 한 단계 더 높은 선수와 종합기록 차이가 1분 미만인 선수는 3명뿐이다. 즉, 자기 위에 있는 친구랑 순위 차이가 1분 이내인 사람이 3명이다. 그러면 2등부터 봐라. 2등은 안 되고 3등 안 되고 자, 여기 1분 넘지? 넘어. 여기 1분 안 돼. 그지? 여기 1분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이랑 러시아도 어때? 1분이 안 돼. 여기는 1분이 넘었어요. 그럼 영국이 얼마인지 이제 봐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볼 수 있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봐라? 편차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걸 다 더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게 더 빠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중간에 한 포인트를 잡아서 요구할 때에는 편차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는 뭘 찾아야 돼요? 1분 이내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계산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다 더하는 게 차라리 어떻습니까? 낫습니다. 그래서 초끼리 더하고 분끼리 더하고 해서 계산을 해보시는 거죠. 이건 이제 이런 거죠. 1초 38 여기는 얼마입니까? 38에 7이니까 45. 45에 55 더하고 27.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얼마가 나온다? 9분 48초 07이 나오고 여기도 1분 이내가 되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더라? 3명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리을을 보셔야 돼요.
자, 달리기 기록 상위 3명의 국적은 모두 대한민국이다. 자, 사실 저는 니은을 구했어요. 근데 니은을 구했지만 사실 니은과 디귿 중에선 디귿이 훨씬 편하거든요. 달리기 기록 상위 3명의 국적은 모두 대한민국이다. 사실은 니은을 하실 게 아니라 뭘 하시는 게 낫다? 디귿을 하시는 게 맞아요. 디귿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봐봐. 달리기 기록 상위 3명의 국적은 모두 대한민국이다. 자, 그러면 달리기 봐봐. 달리기에서 상위 3명. 대한민국 여기 3명인데 보시면 17, 17, 21인데 일본이 20이 있어. 즉 대한민국이 상위 3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바로 체크로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디귿을 빼고 그래서 니은을 하지 않고 뭘 가져가는 게 맞다? 리을을 가는 게 맞다. 자, 리을 가보면 종합순위가 10위인 선수의 수영 기록은 수영 기록과 T1 기록의 합산 기록 순위와 다르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종합 기록이 순위 10위인 그럼 중국이지 중국. 요 친구 요거예요, 요거. 요 친구의 1분 2초 아니죠. 1시간 2분 28초의 기록이 가지고 있는 순위가 수영 기록과 T1 기록의 합산 기록 순위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됩니까? 요 친구랑 요 친구랑 합친 걸 봐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되냐면 이 중국 선수의 수영 기록 순위를 보고 이 순위에서 자신보다 이게 만약에 중국이라면 중국보다 상위에 있는 친구들은 중국보다 상위에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계속 상위인가 즉 T1 더하기 수영 기록을 해도 상위인가를 보면 되고 하위인 친구들도 어떻게 보시면 돼요. 중국과 비교했었을 때 하위 기록 플러스 T1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애보다 크다면 순위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보시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는 어땠어? 넘어갔는데 넘어갔어. 그치? 더 크잖아. 얘도 넘어갔고 얘는 작고 얘는 넘어갔고 얘는 넘어갔고 영국 얘도 넘어갔어. 얘만 확인하면 되는데 얘는 어땠어요? 1시간 하고도 아까 우리가 20분 정도의 갭이 있었기 때문에 1시간보다 즉 중국보다 커. 그렇기 때문에 중국보다 큰데 어차피 비슷하니까 중국보다 넘어가니까 어떻더라? 순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위가 같다. 그래서 리을이 틀렸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것을 골라내는 것이 어떻더라? 맞더라. 그래서 제가 니은을 풀어드리긴 했지만 이 니은은 안 하고 디귿하고 디귿에서 리을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 왜? 기억에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했기 때문에. 자, 21번 갑니다. 자, 21번은요. 자, 다음 표는 제품 A에서 E의 제조 원가에 관한 자료다. 자, 제품 A에서 E 중에서 매출액이 가장 작은 제품은 이 문제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답도 없이 꼬였을 것 같은 문제이긴 합니다. 자, 표 제품 A에서 E까지의 고정 원가, 변동 원가율, 제조 원가율이라고 하는 것을 줬다. 그리고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건 뭐냐? 고정 원가 플러스 변동 원가다. 그리고 고정 원가율은 제조 원가 분의 고정 원가, 변동 원가율은 제조 원가 분의 변동 원가, 제조 원가율은 매출액 분의 제조 원가.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라? 매출액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매출액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 고민하면서 식 변형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막 식 변형을 시작하실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일단 먼저 우리가 매출액부터 생각해 놓고 보면 매출액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출액 올라가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뭐 제조 원가 뭘로 나누라는 거야? 제조 원가율로 나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제조 원가를 구하라는 거야. 그지?
제조 원가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하면서 제조 원가는 고정 원가 플러스 변동 원가니까 이것도 변형시켜 가지고 막 넣다 보면은 완전 말리십니다. 완전 말리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체의 식을 보면서 1번, 2번, 3번을 보면서 하면서 하나 떠올려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를? 1번 식을 뭘로 나누시면 돼요? 제조 원가로 나누시는 거예요. 제조 원가로 나눠버리면 어떻습니까? 제조 원가로 양변을 제조 원가로 나눠버리면 1은 어때요? 제조 원가 분의 고정 원가 더하기 제조 원가 분의 변동 원가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합니까? 또 양변에 100을 곱해버리면 얍 하고 여기 곱하기 100 양변에 곱하기 100 하게 되죠.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제조 원가분의 고정 원가는 이건 고정 원가율 더하기 제조 원가분의 변동 원가는 변동 원가율 100은 즉 제조 원가율과 고정 원가율을 둘 다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구할 수가 있습니까? 제조 원가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네. 왜요? 고정 원가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고정 원가율 나누기 고정 원가 나누기 고정 원가율 하면 제조 원가가 나오고 제조 원가를 제조 원가율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변동 원가율 옆에 여기에 뭐를 고정 원가율을 구하시면 돼요. 이건 뭡니까? 100-40, 40, 60, 80, 50. 이게 고정 원가율이고 고정 원가를 고정 원가율로 나누어서 어떻게 해보시면 된다? 계산을 모두 다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할 때에 어떻게 하시면 좋다? 이렇게 단위는 한번 세 자리는 절삭해 주시고 1자리도 요 10자리도 하나 절삭 해 주시고 계산을 하시면 훨씬 어떻더라? 어차피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라고 해보면 얼마 나와요? 10. 그 다음에 여기는 9. 여기는 5.5. 그죠? 여기는 8로 0.625 나오나? 50이니까 죄송해요. 제가 계산해서 계속 틀리네요. 50을 8로 나눈 거니까 6.25가 나오겠고요. 여기는 2가 나오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제조 원가율로 나누시면 되는데 25%니까 0 곱하기 얼마 하는 거고 4 하는 거고 여기는 곱하기 3, 3, 10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시면 됩니까? 구해보시면 되죠. 그렇게 쭉 구해보시면 뭐가 나온다? 여기에서 어떤 것이 나온다? 매출액이 가장 작은 것은 C라고 하는 것을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 계산은 중요한 게 아니죠.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무엇을 제조 원가는 고정 원가 플러스 변동 원가라고 하는 얘를 양변을 뭘로 제조 원가로 나누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바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고정 원가율과 변동 원가율을 합친 것이 100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해낼 수 있느냐, 그것을 구해내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22번 갑니다. 22번, 23번은 이제 묶음 문제죠. 그래서 다음 표는 2018년도에서 2020년도 갑국의 방위산업의 매출액 및 종사자 수에 관한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하면서 22에서 23번. 자, 표 1은요. 2018년도에서 2020년도 갑국의 방위산업의 국내외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 총 매출액과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져 있다. 그 다음에 표 2는 각국 방위산업의 기업 유형별 매출액 및 종사자 수로서 매출액들이 나와 있고 종사자 수가 있고 이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뉘어져 있더라. 그 다음에 표 3은 2018년도에서 2020년도 각국의 방위산업의 분야별 매출액으로서 항공유도부터 시작해서 기타까지 전체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18년도에서 2020년도 각국의 방위산업의 분야별 종사자로서 이렇게 쭉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그렇다면 다음 표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는 게 바로 22번입니다. 22번 보면 기업은 방위산업의 국내 매출액이 가장 큰 연도에 방위산업 총 매출액 중 국외 매출액 비중이 가장 작다. 자, 방위산업의 무엇이 국내 매출액이 가장 큰 연도. 국내 매출액이 가장 큰 연도는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거는 네, 국외 매출액을 총 매출액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여기서 이만큼 증가할 때 여기선 감소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봐봐. 여기서 증가했고 감소하고 증가했어. 언제가 가장 크다? 2020년이 가장 크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는 게 국외 매출액 비중이 가장 작다. 국외 매출액 비중이 가장 작다. 그렇잖아. 국외 가장 작은데 매출액은 가장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더라? 기억은 맞다. 이렇게 되고요. 아직 답은 안 나왔어요. 그죠? 자, 니은 가볼까? 니은은 기타를 제외하고 2018년도 대비 2020년도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낮은 산업 분야는 탄약이다. 자, 가보자. 탄약 있는 여기겠죠, 여기. 그래서 2018년도 대비 2020년도니까 2018분의 2020을 하라는 거고 그게 탄약이다. 탄약은 이렇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탄약보다 둘의 차이가 적은 애들이 있냐, 증가율이 낮을 것 같은 애들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함정, 뭐 기동, 통신, 화생방, 기타를 제외한다 그랬죠? 그럼 화생방 봐봐. 화생방의 차이 23. 그죠? 그 다음에 탄약은 얼마 차이나? 이거는 9에 0에 609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이제 비율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해보시면 탄약이 어떻더라? 제일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체크고 이제 리을 남았어요. 리을은 2020년도 항공유도 분야 대기업 국내 매출액은 14,500억 원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요거 문제를 구하는 것, 이건 바로 여집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2020년도 갑니다. 2020년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걸 찾으셨어야 됩니까? 항공유도를 찾으셨어야 돼요. 자, 2020년도 항공유도 분야에 가서 보시면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모조리 다 어디로 간 거야? 항공유도로 들어가 버린 거야. 중소기업의 매출액 전부가 어디로 들어간다?
항공 유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뭘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대기업의 국내 매출액이니까 국외 매출액 얘도 어디에 붙는 거야? 항공 유도에 붙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랑 얘랑 둘이 합친 거를 어디에 빼주면 돼요? 여기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세워서 보면 4, 9, 0, 2, 4에서 뭐도 빼주고 1, 7, 6, 6, 9도 빼고 1, 6, 6, 1, 2도 빼는 거야. 그래서 빼기.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된다? 답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각각에 해보시면 147 얼마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더라? 이상이다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문제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에도 하나 더 넣고요. 이제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23번 가겠습니다. 자, 23번은요. 표와 다음 보고서를 근거로 항공 유도에 해당하는 방위산업 분야를 표 4의 A에서 E 중에서 골라라. 자, 이거는 보고서는 어떻게 된다? 차례차례 조건으로 보면서 가면 된다. 그래서 2018년도 대비 갑국의 방위산업의 총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종사자는 그쳤고 블라블라 해서 다음과 같다. 자, 기타를 제외한 7개 분야에 대한 무엇이다?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2018년도 대비 2020년도 방위산업 분야별 매출액은 모두 증가했으나 2018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분야별 매출액은 모두 다 증가했는데 종사자 수는 통신전자, 함정, 항공, 유도 분야만 증가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찾으시면 되겠습니까? 표 4에서 분야별 종사자 수가 증가한 곳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찾으시면 어때요? 2018년도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2020년도랑 비교했을 때 2018, 2020, 여기는 증가, 그죠? 감소, 여기는 증가, 여기는 증가, 여기는 감소, 나머지는 감소, 안 해도 되지만 감소, 기타는 안 한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증가한 거 하나, 둘, 셋, A, C, D.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요 조건에서는 A, C, D가 바로 통신전자, 함정, 항공유도 분야에 들어간다. 즉 항공유도는 A, C, D 중에 하나다. 그래서 B는 될 수가, E는 될 수가 없다. 정도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매출액과 종사자 모두 매년 증가한 방위산업 분야는 통신전자뿐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된다? 통신전자는 증가했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떻게 된다? 종사자도 증가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A, C, D에서 각각에서 보면 나머지를 찾을 수가 있냐? 아직은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보면 매년 증가한 것을 찾아야 되니까 또한 여기서 봐보시면 매년 증가한 것은 A, C, D 중에서 A 감소했어요. 그죠? C는 증가, 감소했어요. D는 증가했어요. 아, D가 바로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까? 통신전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D는 통신전자야.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탄약과 하생방 분야는 종사자 수가 매년 감소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기동 분야는 이라고 하고 나오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탄약과 화생방 분야는 종사자 수가 매년 감소하였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하지만
왜? 기동 분야는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탄약과 하생방은 어떻더라? 매년 감소하였다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매년 감소한 친구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감소, 증가 아니고 증가 바로 이거죠, 이거. B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까? B가 탄약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어차피 B가 우리 답이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다음에 기동 분야는 2018년도 대비 2020년도 블라블라 중에서 높았지만 종사자 수는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동 분야는 어디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면서 매출액 증가액이 가장 높았어.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어. 기동은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어. 하지만 어땠어요? 종사자 수는 가장 많이 감소하였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건 어디냐라고 하면서 감소했던 내용을 보시면서 감소한 지역들을 보면 제일 많이 감소한 건 어디야? 2죠, 2. 네. 기동 분야는 2다라고 하는 것도 찾을 수가 있고 네. 이렇게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는 뭐를 알았어요? A 아니면 C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구해야 되는 건 기동이 C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2018년도 대비 2020년도 함정 분야 매출액 증가율은 방위산업 전체 매출액 증가율보다 낮았으나 그 다음에 종사자 수는 방위산업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 뭘 보면 됩니까? 종사자 수가 방위산업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거. A가 많이 증가했어요? 아니면 C가 더 많이 증가했어요? C가 더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C가 바로 뭐구나? 함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찾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도 아니고. 그래서 답은 뭐다? 1번 A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찾으실 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쭉 나오는 것들이기는 한데 어떻더라? 굳이까지 구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조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서 처음 여기에서 꽤나 빨리 무엇을 보여준 것 같지만 D까지 해서 항공유도라고 하는 것을 구해낼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빨리 준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 나머지 밑에 조건들을 또 찾아가면서 하나씩 보실 필요가 있는 문제였다. 자, 이제 24번 갑니다. 24번과 25번은 사실 마지막에 난이도가 꽤 있었죠. 계산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표는요. 2021년도 국가 A에서 D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자료다. 자, 이를 근거로 국가 A에서 D를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이 가장 적은 국가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냐? 자,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 건 뭐다?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을 구해내야 한다. 그리고 표에서는 각각 나와 있지만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총인구분의 국내 총생산. 우리 총인구는 여기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총인구분의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이다. 총인구, 요걸로 어떻게 이용해보면 좋겠네? 라고 하는 부분을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총 배출량을 찾아야 된다. 배출량을 어떻게 찾느냐? 배출량은 자, 총 배출량은 어떻게? 1인당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 곱하기 뭐예요?
총인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었습니까? 총인구는 뭐냐? 총인구 올라가고 내려오면 되죠. 국내 총생산이 위에 있고 밑에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총인구가 요 친구로 대체될 수 있느냐? 표를 보시면 뭘 알 수 있어요? 1인당 CO2 배출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인당 총생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대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1인당 총 생산 분의 칠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1인당 CO2 배출량 곱하기 국내 총생산으로 어떻게 하시면 잡고, 그럼 이제 계산을 조금이나마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에 두 자리만 따셔도 되고요. 앞에 두 자리 따는 게 좀 너무 걱정된다. 그러면 20조 5천억으로 205, 4조 이거는 50으로, 1조 6은 16으로, 13조 6은 136으로 세팅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가져가 주시고, 국내 총생산 같은 경우에도 이건 어떻게 하신다? 628, 얘는 390, 여기는 313, 여기는 97, 뭐 98 하셔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줄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보신다? 각각의 1인당 국내 총생산 분의 그 다음에 1인당 CO2 배출량 곱하기 국내 총생산량을 넣어서 어떻게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시면 되는 문제죠. 이 배열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팁은 사실 이 숫자를 얼마만큼 좀 간략하게 줄여서 계산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4개를 모두 다 계산해서 하기보다는 서로 어떻게 한다? 대소 비교를 A, B, C, D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잡아가시면 충분히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풀어가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4가 답이 되는 것까지 하실 거고요. 자, 넘어가서 자, 25번 갑니다. 자, 25번은 표 2019년도에서 2021년도 각국의 장소별 전기차 급속 충전수 관한 자료다. 자,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봅시다. 표에 보시면 표는 뭐가 블랭크가 각각 보인다고 하는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별 전기차 급속 충전기 수에서 2019년에서 2021년도까지 다중이용시설 소개가 있고, 일반 이용시설에 소개가 있다는 소개와 함께 이 합을 좀 이용하실 줄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기 가보면 전체 급속 충전기 수 대비, 전체 급속 충전기 수 대비 전체 분의 다중이용시설 급속 충전기 수의 비율은 매년 증가한다. 이거는 무슨 소리야? 이거야. 그래서 5390 분의 2606, 9988 분의 5438. 자, 이것 두 개는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곱하기 2 해보시면 52가 나와 있는데 54니까 2배가 넘게 올랐고, 여기는 어때요? 2배 하면 안 되죠. 즉 여기는 비율이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2020년도와 2021년도가 서로 증가했는지도 한번 확인해야만 이제 기억이 완벽하게 해결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비율적으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은데, 요거를 만으로 생각하면 요거 5천이니까 약 5천 정도 증가했다고 보면 2분의 1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2분의 1 증가했느냐? 2분의 1 하면 2700이 돼야 되고, 그러면 81 얼마니까 어떻더라? 여기도 절반 이상 증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매년 증가했다. 매년 증가 잘하고 있구나. 뭐 답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기억은 맞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공공시설 급속 충전기 수는, 공공시설 급속 충전기 수는요, 여기 비어 있어요. 주차 전용 시설과 쇼핑몰 급속 충전기 수의 합보다 매년 많다. 주차 전용 시설과 쇼핑몰의 합보다 매년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 친구와 이 친구를 구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니은은 빈칸을 두 개나 구해야 되네. 근데 어떻게 구하지? 바로 소개에서 얘네 넷을 빼면 나오죠. 그 다음에 디귿을 가보면, 디귿은 기타를 제외하고 2019년도 대비 2021년도 급속 충전기 수의 증가율이 가장 큰 장소는 주유소다. 자, 기타를 제외하고 2019년도에서 2021년도 대비했는데 가장 큰 곳이 어디라고? 주유소라고. 주유소를 찾으려면 뭘 찾아야 돼? 이 친구를 찾아야 돼. 이 친구를 찾아야 2019년도 대비 2021년도가 얼마나 가장 큰가라고 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네. 그럼 리을 가볼까? 급속 충전기 수는 휴게소가 문화시설보다 매년 많다. 휴게소가 문화시설보다 매년 많다. 여기도 이거를 구해야 되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 필요가 있느냐. 계산이 좀 더 편한 거 3개 중에 2개 정도를 확실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볼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것이 좀 더 계산이 편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니은을 구하기 위해서 이 무엇을 찾는, 휴게소가 문화시설보다 매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찾는, 여기는 리을이죠. 휴게소. 그죠? 그 다음에 기타를 제외하고 주유소를 찾아야 되는, 여기는 디귿이 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찾아야 되는, 여기는 니은이 될 겁니다. 자, 숫자를 보면 여기 요 네놈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빼고 여기에서 이렇게 빼서 올라가는 거 계산해 놓으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왜냐하면 리을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근데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뭘 봐야 됩니까? 2019년도 대비 2021년도에 증가율이 가장 큰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구해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디귿보다는 니은, 리을을 계산하는 걸로 해서 어떻게 하시는 게, 구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시험에 막바지에 왔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율적인 문제들을 접근하시기보다는 더하기 빼기 단순 계산을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집중력이 좀 떨어진 상태라도 단순 계산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은가. 물론 사람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고 다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구해보시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된다? 여기가 뭐 1051이 나와서 계산을 해보시면 1050 정도니까 곱하기 얼마? 8 정도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곱하기 8로 이렇게 보시면서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이제 비율을 선택해서 비율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디귿을 할 거냐, 디귿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 다음에 두 개를 구하는 걸 할 거냐, 하나를 구하는 걸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리을보다는 니은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물론 그 다음에 한 번 더 주차 전용 시설과 쇼핑몰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간단한 덧셈으로 바로 답이 눈에 보이는 거라서 하실만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답을 구해보면 디귿이 맞고 니은, 리을이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게 되면 편안하게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었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까지 풀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시간이 쫓기는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함정들도 좀 있었고 계산이 이제 식 변형 같은 경우에 이 식 변형이 어떤 식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어서 식 변형에서 의외로 시간을 많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어떤 계산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항상 이 자료 해석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 게 필요하다? 어떤 간단한 사칙 연산 같은 것들을 특히 세 자리 정도의 사칙 연산은 더하기 빼기는 가끔 시간 내셔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어떠하더라?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